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확인해보는 특집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특히 강조했던 현안들이 있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그리고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 지금부터 차례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민생경제분과 자문위원이셨고 현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방향 그리고 핵심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코로나 대책위 자문위원 함께 했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조약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당정 협의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 600만 원 피해 지원금이 폭넓게 지원되는 것으로 오늘 결론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재건과 회복에 대한 의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오늘 이제 당정 발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한다. 이게 최소니까 적어도 600만 원씩은 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면 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원래 워낙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피폐해져 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있는데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4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상보다는 지원의 형태였습니다만 그 당시 약속한 게 이제 사실 차등 지급으로 600만 원이 나갔는데 일부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 일괄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또 어찌됐든 간에 자영업자를 회복시켜주는 게 저희의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일단 추계를 했었고 최대 600만 원이라는 말도 있었고 차등지원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상당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강한 재건의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반영됐고요. 오늘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당의 의지 때문에 오늘 결과가 나왔다 보고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폭넓게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분위기고요. 또 그걸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반기는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의 공약에는 50조 이상을 편성하겠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을 최소 금액으로 그냥 370만 명 단순 계산해 보면 한 22조 원 정도 나오고요. 추경 편성이 지금 한 33조 원, 32조 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초 공약보다는 지원 규모가 좀 줄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50조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산술적으로 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보상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단순하게 일반 재정 지출에서 일단 오늘 지원되는 금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 보강도 있고 민생 물가 안정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1차 추경에서 일단 또 당시에 17조 금액이 나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건이나라든지 그다음에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있고요. 일단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한번 폐업한 부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원상복귀시켜주는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 지금 약속한 50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을 통해서 한 30조 원 넘는 돈을 마련을 해서 최소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도 대책 마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3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내 소상공인 보통 한 550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네네. 실제 작년 통계를 보면 전체 소상공인들이 643만 개로 나오는데요. 이게 실제 매장을 갖고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2019년 기준으로 329만 개니까 5인 이상 종사를 보유한 자영업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550만 명은 앞에 말씀대로 종사자에서 5인 이상의 자영업자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국세청 데이터 같은 걸 수집해서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운영하는 부분하고 자영업자라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증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해서 550만 개라고 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운영하는 부분은 한 32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550만 개로 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계산을 해보면 한 320만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포함하면 한 370만 정도 되니까 항상 이제 지원하고 나면 사각지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우리 최승재 의원님께도 그동안 소급 적용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급 적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에서는 법 개정하고 행정부담 문제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사실 헌법의 가치 문제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천막 농석도 80일 동안 했고요. 다시 농석도 했었는데 이 손실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야 공동으로도 국회의원 117명이 한 목소리를 촉구도 한 내용인데 입법 부작위 상태입니다. 현재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당연히 공공 목적에 의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그러면은 보상을 하게끔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랬는데 이게 안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손실보상법이 작년 7월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부터만 사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법도 사실 좀 부족한 법이죠. 그래서 현재는 다수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끝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금년 2월달에 1차 추경할 때 원래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 상태라서 이건 법안이 만들어져야지 소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지원책으로 또 머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인수위에서 추계는 대강 냈는데 법률적인 비비가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내려면은 어쨌든 간에 국민적 합의가 되려면 법률적인 것도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 개정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워낙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좀 집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오늘 그 국회에서도 중기부 장관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상공인 재건을 하면서 또 소급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법률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이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뭐 구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실은 그 긴급 금융 구조 뭐 이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채무 조정이라든지 금융 지원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급이 안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도 그걸 담았는데요. 긴급 금융 지원 채무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그 특례보증 공급이라든지 대안대출이라든지 채무 조정, 특히 잠재 부실 채권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배드뱅크 같은 경우는 10조 원의 채무 조정을 하겠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을 단계별로 재기 지원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하겠다는 예산이라든지 이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19 플랜을 확인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보험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더 노력을 해서 과감한 금융지원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소급 적용과 상관없이 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담아서 특히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부분을 또 담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플랜으로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협의가 나왔으니까요. 빨리 지원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속도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